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해썹 미지정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갑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식품 인증 마크 해썹 이렇게 해서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랬죠. 애들이 먹는 이 뭐 캔디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의무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의무 적용 대상 업체 중 지정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가 기한 내에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정원, 식품안전관리인정원에서 기술 지원을 1년에 3회 정도를 이제 방문을 해서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해썹 소규모 같은 경우에 어떤 인력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영업자가 혼자서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식품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표준화된 기준서를 주는데 실제 그 표준화된 기준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죠. 그죠? 그래도 어쨌거나 기술 지원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썹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을 중단을 한다든가 해서 해썹 지정의 의지가 없는 업체는 이제 관리를 강화해서 적용하지 않고 제조 판매를 할 때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3년 이하의 징역에, 그 다음에 해썹 의무식품의 유형이에요. 보면은 음료류, 그 다음에 과자류, 적석 섭취식품, 이게 떡 종류인가요? 순대 이런 순대, 여긴 순대가 있고 그죠? 진성 너른꼴 찰순대가 순대, 밀떡볶이, 떡볶이 떡, 그죠? 그 다음에 초콜릿류 특수 용도 식품이라 가지고 인펀트, 베지밀 인펀트라든가, 그다음 빵이나 떡 종류, 시아니 꿀호떡, 카스테라 이런 거, 국수나 유탕면류, 그 다음 소시지, 어육 소시지 이러한 것들은 의무 식품 유형들입니다. 꼭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영업 정지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식품위생법 48조 근거에 의해서 인정 유효기간이라든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가 있는데,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게 되고, 변경 인정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인정을 받은 날,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2일 날 인정을 받았으면은 3년 후인 2020년 3월 1일까지는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을 변경 인정을 하게 되면은 당초 남은 기간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유효기간 연장하는 자는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재인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용의 어떤 변경 인정은 장소는 안 되겠고, 어떤 사업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데 대한 그 내용의 인정이 바뀌어지면은 그 남은 유효기간 동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017년 2월 28일에 인정을 받았다면은 거기 영업자가 바뀌었다든가 조건이 어떤 작업장이 변경됐다든가 이러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유효기간을 딱 남아있는 기간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라든가 평가와 같은 것들은 인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준수를 잘하고 있는가, 또 교육훈련을 수료했는가, 해썹 팀장 교육을 받았는지, 또 아니면은 팀원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서 영업이 정지된다든가 허가가 취소된다든가 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그걸 먹고 어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또 어떤 뭐 거기서 이물이 나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어떤 인증 기준 내를 위반을 했다든가 하면은 이런 경우는 조사평가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식품위생법 제48조 그 인증 기준에 한해서 그 법적인 근거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2017년 1월 4일 날 위생법 시행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 즉 해썹을 적용받는 업체의 종업원들은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하는 기준을 이제 강화했다. 그 다음에 해썹 적용업소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마련해서 인정기관장은 이렇게 서울 식품안전관리 인정의 그 인정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적용업소 영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청을 하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는 접수를 받고 40일 이내에 인증을 다시 재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 기간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60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시설 기준을 완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약 외품 제조 업자는 의약 외품 중 내복용 제재가 아예입니다. 제재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의약 외품 제조 시설을 식품 제조 가공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약품인 경우 외품을 제조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식품 제조 가공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면 여기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설비라든가 이런 기계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의약 외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혹은 주관하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적석판매 제조가공업,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하고 바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 합니다.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한 시설 기준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 제조가공업 외의 적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시행규칙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이렇게 표시인데, 하늘색이라든가 청색, 노란색, 이렇게 또 색깔이 조금 더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조금 더 짙은 푸른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 색깔에 대한 선택은 영업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인정을 받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해썹 시스템의 구조를 본다면은 제일 아래쪽이 피라미드 아래쪽이 GMP라고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그래갖고 이 해썹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 요건 및 기준, 건물의 위치, 시설, 설비 구조, 재질 요건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계 설비와 같은 것들이 식품을 제조하는 데 알맞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느냐, 또 위치가 옆에 사방 500m 안에 축사라든가 이런 게 없다든가 하는 그러한 우수한 그 제조 기준을 맞추는 그런 GMP 시설 아래에서 선행 요건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SSOP라는 세니테이션, 안전이죠. 스탠다드 표준이죠. 오퍼레이션 어떤 그 조작 방법, 그죠?
프로시디오는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SSOP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선행요건이라고도 하고, 영업장 관리, 종업원 관리, 종사원의 어떤 위생관리 이런 게 되겠죠. 용수관리,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이냐 또 아니면은 지하수냐에 따라서 이것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하수와 같은 것들에는 물탱크가 있느냐, 뭐 상수도 물탱크가 있느냐, 물탱크 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청소를 하느냐, 또 뭐 이렇게 자외선 이렇게 자외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져 있느냐, 식은장치, 잠금장치가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물 저장 용수 탱크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보게 되겠고, 운송관리, 그죠? 운송관리를 만약에 자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자차의 어떤 그 온도 관리라든가 뭐 청소 관리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검사 관리, 어떤 그 자가 품질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자사에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미생물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회수관리 프로그램 등을 하는 이런 운영 절차를 미리 선행적으로 맞춰놓고 그 위에 헬스 플랜을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원칙 12절차라는 그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 헬스업 시스템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MP 위에 선행요건이 있고 헬스 플랜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본다면은 GMP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SS업 선행요건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바로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헬스 플랜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작업장 관리, 뭐 개인위생 관리, 또 뭡니까 뭐 용수 관리, 또 뭐 운행 관리, 또 회수 관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작업장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그죠? 근데 이 위에 이제 헬스 플랜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헬스 팀을 제일 먼저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에 대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제품은 어떠한 데 사용된다는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제조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플로우 차트처럼 해야 되겠고,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 가져가서 현장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준비 5단계가 있으면 본 단계가 이제 이렇게 또 5단계가 있습니다.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원칙. 위의 요소를 분석해서 어떠한 것이 위의하겠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원칙을 만들고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 중요 관리점을 CCP를 만들면은 이거를 관리할 적에 어떤 한계점을 어떤 그 기준을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뭐 배추김치를 2번 세척하느냐 3번 세척하느냐, 이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실험을 통해서 실험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2번 세척했을 때 미생물군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3번 세척했을 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동일한 실험을 3번 반복을 했을 때에 3번을 세척하니까 어떤 그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으면 한계 기준에서 3번 이제 세척하는 것을 CCP B1으로 잡더라,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 만약에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원칙이 수입이 되면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하고 검증을 하고 문서화라든가 기록 유지를 해가지고 이 원칙이 7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7원칙 12절차를 통해서 헬스 플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GMP 위에 SSOP, 실행요건, 그 다음에 헬스 플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시 실행요건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먼저 기준서를 작성을 하는데, 실행요건 기준 8종을 작성할 때 영업장 관리인데, 영업장은 현장에서 영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들어가는 출입구에 신발장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 또 종사자들의 어떤 그 옷을 벗고 입고 할 적에 어떠하게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제조 가공 조리 시설 설비 관리도 마찬가지. 위생 관리는 개인 위생도 있고 영업장의 위생도 있겠죠. 냉장 냉동 시설이라든가 설비 관리는 어떻게 하더라. 냉장 관리를 할 적에 온도는 뭐 5도씨 0도에서 5도씨로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개척기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 냉동시설 마찬가지다. 냉동시설도 들어오는 원료를 냉동 보관할 적에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항상 CCP 관리를 할 적에 늘 그거 기록 관리를 한다. 설비 관리. 용수 관리는 지하수를 쓰느냐 상수도를 쓰느냐. 상수도를 쓴다 할지라도 수질 검사 성적표는 물론 이제 그 수도 사업소에서 받게 되겠지만 자사 내에서 회사 입구에서부터 자기 자체 내에 들어오는 그 라인에 대한 용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일반 세균이라든가 뭐 색도, 탁도, 대장균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헬스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의 기준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서를 이행하는 관리가 선행요건 기준서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어떤 그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장 적용을 했을 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준수를 하고 효과성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이룰 수가 없다면 또 수정을 한다든가 또 더 보충을 한다든가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하는 그런 이행 기준서를 작성했는 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기록 유지는 2년을 갖고 있게 되고 정기적인 평가 또 지속적인 기준서를 계속해서 만약에 조금 오류가 생기면 그에 따르는 기준서를 다시 개정을 하게 되겠고 처음에 하는 건 제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해서 또 이제 수정을 해가 개정을 하고 그 다음 교육을 훈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요건을 운영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요건별 평가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공업소라든가 단체급식업소에서 이렇게 영업장 위생관리, 제조가공 조리시설 설비관리, 냉장 냉동 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식품안전관리 인정원에서 나와서 평가를 할 적에 배점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러한 그 점수 항목을 보고 점수 배점이 있겠죠. 어떤 거는 0점에서 3점, 어떤 건 0점에서 1점, 어떤 거는 0점에서 2점, 0점에서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 주는데 이 항목이 52개 항목이고 100점 만점입니다. 단체 급식은 71개 항목이고 1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적합을 받으려면 75점 이상이 되면 바로 지정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85점을 못 받는 경우는 이제 보완인 경우는 그 잘못되는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이제 그 심사를 받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럴 때는 보완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70점 이하가 되면 다시 재심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 보완이 85점 이상이 되고 부적합은 84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부적합을 받으면은 인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85점 이상가 되죠. 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85점을 받더라도 부적합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개선을 해서 이게 좀 만약에 그 출입문에 어떤 그 틈새가 있다, 뭐 창문에 밀폐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사진을 찍고 이거를 개선했는 것을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류상으로 식약처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합하게 되는 것, 물론 적합하게 되겠지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정기조사 평가는 지방청, 식약처 지방청에서 하게 되겠고 지정평가는 식품안전관리인정원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해썹안전관리 이제 정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해잘드 어널리시스라는 이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공정이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위의 요소들이 생물학적인 위의 요인이다, 화학적인 위의 요인이다, 물리적인 위의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위의 요인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것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성 미생물, O157이라든가 또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균들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바이러스, 기생충, 인수, 공통, 질병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위의 요인인데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자사에서 생물학적인 거, 바이올로지컬에 대한 것들은 CCP-B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화학적인 위의 요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주로 시험 성적표로 많이 이제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콩 종류라든가 이렇게 우리 또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 공유 이런 거는 곰팡이들이 많아요. 아플라톡신 B1이라든가 B2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적합을 받았는 그런 시험 성적표 같은 것들을 제품이 이제 원료가 들어올 때 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충제, 해충제 이완 같은 것들도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다, 나오지 않았다, 불검출됐다, 이러한 것들을 꼭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이 화학적 위의 요인은 이제 적합을 해야 이거는 자사에서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원부 재료를 갖고 오는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런 성적표를 주게 되겠고, 또 보면은 포장재와 같은 것들은 그런 포장재에서 본 비스페놀, 환경호르몬과 같은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적합 성적표를 가져오게 되고,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또 PCB 가소제와 같은 것들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각 성적표를 받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위의 요인과 생물학적인 위의 요인은 보통 대부분 자사에서 이제 CCP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물리적 위의 요인은 피지컬로 관리하는데 주사 바늘이라든가, 이 주사 바늘은 특히나 축산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금속 검출 통해서 발견해내죠. 유리 조각 같은 거, 나무 조각, 뼈 조각, 금속류, 돌 조각, 포장재와 같은 거, 건물 유래 물질, 건물 이렇게 세멘트 조각 같은 게 들어간다든가, 기기 및 설비 유래 너트라든가 나사 같은 거, 스크류 이런 것들, 이 물질, 곤충잔해 머리카락, 곤충잔해 이런 것들은 또 연질 물질이라면 이런 거 다 경질이 되겠죠. 이런 위의 요소, 이 곤충잔해라든가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육안으로서 보통 걸러내기도 하고, 또 나이론 끈이라든가 고무줄이라든가 이런 건 육안으로 보통 하고, 이런 것들은 금속 검출로 많이 하게 되겠죠. 아니면 채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겠고, 뼈 조각 같은 것도, 나무 조각도 육안으로 보통 위에를 요인을 많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러내게. 이거 보면 위에 요소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위한 물질이 식품의 원료 관리라든가 제조, 가공,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서 혼입 또는 오염되어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식중독균, 여기 나오는 식중독균과 같은 거, 부패라든가 변질, 물리적인 요소로서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경질 이물, 포장재 결함 같은 것들, 여기 금속 조각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화학적 요소로는 농약, 금, 중금속, 환경오염 물질, 첨가물, 오남용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시험 성적표로 받아가지고 이런 위의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거 생물학적인 것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B1이라든가 B2라든가 이 생물학적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고,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요게 마지막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이면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게 많겠죠. 넘어가 볼게요.